어쨌든 건설업이 반등을 많이 좀 줄 것 같아요. 너무 저평가된 것들이 많고 은행주들은 이제 내가 봤을 때 너무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좀 줄여서 통신섹터는 이제 결국 이제 5G가 관건인 것 같아요. 에너지랑 건설 쪽 섹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또 안테나를 펼친 바로는 이게 에너지 쪽은 전 세계가 다 관심사기도 하고 특히 삼성에서도 앞으로 이제 에너지 쪽에도 엄청 관심을 쏟고 있더라고요. 특히 뭐 최근에 이종희가 뭐 빈살만을 만나서 뭐 건설이나 뭐 이런 쪽에 한 게 아니라 에너지 쪽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도 사실은 새로 하려는 게 이제 유전이 아니라 제2의 유전을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제2의 유전이라는 게 결국은 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결국은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죠. 그걸 활용해서 ESS 저장을 해서 뭐 에너지를 저장해서 뭐 전기차라든지 모든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또 삼성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재생 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서 그걸 수소 만들어서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모든 이제 뭐 전기차 충전하고 뭐 이런 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뭐 SK 뭐 LG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바탕이 되는 뭐 플랜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구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을 주로 이제 해외나 우크라이나 이쪽에 만약에 이제 재건이 된다면 그쪽 해외 섹터에서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일단 금리가 일단은 상당히 높으니까 어쨌든 건설업이 그래서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주가로는 사실 반등을 많이 좀 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저평가된 것들이 많고 PBR 측면에서 너무 싸져 버렸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반등은 충분히 줄 것 같고 그렇다고 회사가 지금 당장에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건설이 일단은 금리가 5%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분간은 젊은이들이 갭 투자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매물로 계속 당분간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최근에 뭐 빌라왕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뭐 전세랑 갭 투자했던 것들이 상당히 뭐 매물로 쏟아져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것도 1, 2년은 부동산도 뭐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자, 그럼 금융 섹터는요? 금융 섹터는 최근에 은행주들이 뭐 특히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자사주 소각도 하고 배당 이런 것들이 주주 친화적으로 많이 바뀌면서 상당히 쭉 은행주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의외로 많이 올라왔죠. 그 배당 등까지 먹어버렸는데 배당도 먹고 주가도 먹고 이런 이슈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들은 이제 내가 봤을 때 너무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물론 좀 올랐으니까 좀 줄여서 반대적으로 지금 정권회사들도 구조조정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증권사도 내부를 감축을 하고 은행들도 지금 많이 감축을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증권회사에서 감축을 한다는 거는 감원하고 지점 통폐합하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년에 금리 인하 이슈가 있다고 연말부터 나온다는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기 전에 주가는 또 선반영할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면 첫 번째로 뭐 오를 수 있는 게 증권주다 보니까 오히려 뭐 증권주는 지금 쌀 때 뭐 사모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KB금융 차트 하나 볼까요? 짧은 게 많이 올랐네요. 우리 분릿 거기에 보면 여기서 사인을 주고 여기서는 하락 사인을 주고 지금 아직은 과열까지 가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다 최근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다 펼쳐내니까 자사주 소각 등 은행주들이 다 지금 은행주들이 신고가로 가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JB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가 이거는 와 이런 것들은 더 가는 모양이에요.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니까. 아, 역사의 신고가네요. 주봉, 월봉으로는. 역사적인 신고가들은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은행주라 그랬잖아요. 네네. 결국은 이 은행 금리 인상기 때 가장 덕을 보는 게 은행주고 덕을 보지만은 또 거기서 얘들이 주주 친화적으로 얘네 너무 쌌잖아요. 밸류에이션도 제일 싸고 배당도 뭐 5에서 7% 나오니까 배당률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게 우리나라 은행주거든요. 그러면 배당도 주고 그다음에 그걸 뭐 찾아서 소개해 보니까 이제 주주 가치도 엄청 좋아지는 거니까 뭐 은행주들은 지금 많이 개선되는데 계속 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뭐 의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금융 한번 볼까요? 우리금융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 얘는 아직 주주 가치 개선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만약에 발표를 하겠죠. 현 정부가 그런 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정부가 이제 주주들에 대해서 상당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김이 강한 업종이잖아요. 은행 그렇죠. 업종들이.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 이렇게 주주 친화적으로 나섰다는 거죠. 자, 통신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통신 섹터는 이제 결국은 이제 5G가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좋으니까 이제 결국은 5G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냐 안 되냐인데, 근데 결국은 이제 5G가 관건인 것 같아요. 5G가 앞으로 될 거냐인데, 그거는 KT는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 있는데, 경기 방어주라고 보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는 제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를 주로 팔아서 주식을 사요. 그래서 뭐 사는데, 결국은 이제 5G로 이제 바뀌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5G로 하면서 모멘텀이 생기지 안 생기지않는데, 그게 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의료기기 섹터는요? 의료기기는 이제 저도 이것도 로봇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하나가 좋은 이슈가 나온 게, 네. 한의사들한테 초음파하는 걸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전국 한의원이 15,000군데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 15,000군데에서 초음파 기기를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뭐 거기에 해외 업체 GE-지멘스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관련 부품 업체들 최근에 이렇게 부품 업체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물론 뭐 삼성에서도 뭐 삼성 메디슨인가 초음파 진단기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중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수술을 뭐 최근에 보면 의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수술을 왔다 갔다 특히 뭐 성형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이 방 저 방 옮겨가면서 사람을 해가지고 거의 뭐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사례가들이 많이 생겨요. 이 수술도 결국은 앞으로 로봇이 하는 시대가 열리지 않겠나. 그래서 이 수술도 이제 로봇이 하는 중에 좀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이 있는 업체에 투자하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뭐 몇 가지 업체가 있어요. 로봇 수술 기기 만드는 업체들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화장품 섹터는요? 그것도 많이 참 아까 그 주식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중에 잘 찾으면 될 것 같고, 화장품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고 해서 최근에 좀 급반등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이익적으로 개선이 될 거냐? 뭐 물론 어느 정도는 된다고 봐요. 근데 본질적으로 갈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이제 개선 효과를 이제 예전에 영광을 찾기는 쉽지 않다. 예전에 이제 화장품 영광을, 이것도 어떻게 한번 화장품 섹터가 그때 엄청나게 한번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섹터가 크게 가는 거는 한 1, 20년은 기다려야 돼. 1, 20년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최소한의 이제 반등 정도는 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리오픈이 되면서 반등을 줄 때 물려있는 사람들은 한번 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고 뭐 물론 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망하지 않는 기업들은 살아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과거의 영광을 찾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LG생활 차트 한번 볼까요? 야, 엄청나게 해서 하락했죠. 170만 원 같은 게 지금 50만 원까지 하락했다가 그나마 그래도 많이 반등을 줬네요. 월봉상으로 보니까. 일봉상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 된다고 해서 많이 올라갔고, 근데 모양은 어쨌든 이렇게 된 소율형을 지금 만드는 거다. 중기적으로 보면. 주봉상 하락 추세에서는 이제는 돌파를 했네요. 다행히. 이렇게 꾸준히 하락하는 거는 돌파를 해가지고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고, 역회된 소율형으로 만들고 있고, 역회된 소율형을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렇게 돌파를 한다면은 어쨌든 앞으로 좀 어느 정도는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인데, 완전 뭐 과거의 영광을 찾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제 반등을 주는 구간, 뭐 한 100만 원 정도 맥시멈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LG생활 건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쭉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LG생활 건강이 이제 한때 그 명품 주식을 불리기도 했고, 맞아요.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을 보면서 이 훌륭한 CEO가 있는 게 주가에 얼마나 좋냐 하면서 이제 그 CEO가 이제 차로 시작하신 분은 제가 기억가 차석용 대표님이었나?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죠. 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그냥 LG생활건강 사도 안전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게 된 거잖아요. 요런 어떻게 보면 반전의 전환점을 우리가 좀 눈치챌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까지 꺾일 거라고 좀 말하신 분을 이 주가가 꺾이고 난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분이 있지만 꺾이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없죠. 저는 이제 왜 아까 주가가 너무 강하게 오른 거는데 쳐다도 안 본다는 게, 그렇게 크게 한번 오른 거는 이게 얼마냐, 저쪽 뭐 26,300원 하던 게 170만 원까지 올랐으면은 얼마야 이거? 한 50배? 그죠? 50배 넘죠. 그죠? 70배 정도 되겠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을 한 거죠. 보통 제가 같은 경우는 일단 20배 정도씩, 10배에서 20배 오른 것도 크게 보는데, 이런 대형주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크게 올랐는데 이게 뭘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느냐. 단지 도망 나왔다면, 제 같은 경우는 요때 도망 나왔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때 빠져나왔을 것 같아요. 한
이때면 얼마냐? 한 40. 만약에 장기적으로 만약에 끝까지 다 먹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빠져나왔을 것이고 그 저가가 얼마? 140만, 150만 원 깨졌을 때 빠져나왔거든요. 150만 원 깨졌을 때. 이렇게 제가 캔들상에서 했을 때 장학행이 떴던 거죠. 캔들상에서 완전 장학행이 떴던 거고 월봉상에서 그리고 추세선도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선상에서 이게 파동상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기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됐다고 했어도 크게 하나, 둘, 세 개, 5파동이 다 마감이 되고 이런 추세선을 또 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여기도 보면 여기 블리시 이게 매도 지표인데 여기서 보면 파란색 먹구름이 꼈단 말이에요. 먹구름이 꼈는데 이게 내가 여러 가지 지표로 만드는 건데 여기서 보면 먹구름이 끼고 그때부터 계속 하락을 했다는 거죠. 물론 뭐 단기적으로 반등 주는 수 있는 구간들은 나오는데 이건 단기적인. 그 대세상에서는 이렇게 먹구름이 끼고 나면 그게 뭐냐면 많이 오르다가 이렇게 급하게 특히 이제 많이 오르고 나서 가파르게 오르면은 상투일 경우들이 많아요. 상투일 경우들이 많고 이렇게 추세선을 깨고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일봉상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뭐 떴지만은 그다음에 월봉상에서 이렇게 깨고 내려올 때는 이게 월봉상에서도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썼잖아요. 서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2만 6천원 게 뭐 170만원까지 갔으니까 하여튼 주식은 신기하게도 너무 많이 오르고 거기서 한번 큰 하락이 나오면은 그때가 이제 바닥에 나올 때가 그때가 상투일 때가 많아요. 뭐 만약에 이제 뭐 정말로 이제 나를 이때 못 팔았다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때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못 팔았다면 이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추세선상에서도 주봉상에서 깨지고 이 장대 대량 음봉이 나오면서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추세선도 깨지고 이런 저항선 이게 대량 매물이 있는 자리도 깨져버리고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못 팔거나 못 팔았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제 맥시멈 자리는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못 빠져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못 빠져나오면 이렇게 해서 대세 엄청나게 고난이 아니라 아예 못 빠져나오는데 크게 오른 것들은 어느 정도가 돼서 내가 예전에 처음 주식 투자를 하고 30만 원까지 갔던 주식 내가 한 30배가 오른 주식인데 30만 원 갔던 주식을 10만 원에 팔고 나왔는데 그 주식이 결국은 한 2만 원까지 떨어졌었죠. 떨어졌다가 그냥 한 합병이 됐는데 그리고 계속 들고 있었으면 아마 더 엄청나게 손해를 봤었죠. 그래도 뭐 그랬는데 30배 오르고 나서 그랬으니까 크게 오르고 나면 그 섹터나 그 종목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다 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류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의류 섹터는 이제 OEM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같은 경우는 괜찮았죠. 이제 환율이 좋았으니까. 환율이 좋았을 거는데 이제 또 환율 때문에 지금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 이렇게 의류 업종들은 이제 수출 OEM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렇고, 물론 내수 관련해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뭐 골프 의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제 골프 전문의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내가 무슨 매출이 많이 감소했다 그러더라고. 골프 의류도 좀 안 좋다고. 그렇죠. 그래 안 좋아서 그 부분은 의류 쪽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의류 쪽은 크게 안 좋을 걸로 보여져요. 지금 굉장히 여러 섹터 점검했는데 그럼 이제 아까 전에 10배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올해 꼭 사야 되는 종목, 이제 성장성 높은 종목에 대한 답은 주셨는데 그럼 지금 너무 굉장히 싸 보여서 지금 괜찮다. 여기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어디 주식은 사실은 투자를 할 때 첫 번째가 내가 회사가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버텨내는 게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렇죠. 하락했을 때 이 밸류에이션이 싸냐 안 싸냐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하락장에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보통 하락장에서 얘기하는 게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이게 전문가들 나오셔서 무슨 얘기하죠? 무슨 얘기 PBR로 얘기하죠. PBR이 0.8대다, 0.9대다. 지금 성장주 올라갈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멀티플이 어쩌고 뭐 PBR로 따지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산 PBR로 따지는 시대거든요. 자산 가치로 따지는 시대다 보니까 지금 근데 특히 뭐 중소형주나 뭐 이런 것들 중에 자산 가치나 엄청나게 낮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 자산 가치가 그게 엄청 높다는 거죠. PBR로 엄청 낮다는 낮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런 자산주들, 사실 뭐 잘 조사해 보면은 0.1에서 0.2 이런 것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찾아보시면. 자산주의 뭐 대표가 되는 예시 기업 좀 하나 정도만 뭐 말씀해 주시면. 이런 대한방직 같은 거, 대한방직 같은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적대적인 M&A 이슈도 있고, 이런 이슈도 있고, 왜냐하면 사상 가치가 너무 높으니까 소액주들이 해서 경영진들의 뭐 비리나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적대적 M&A를 하려고 하는 업체도 있고, 그리고 사상 가치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소액주들이 타겟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뭐 또 외에 방림 이런 것도 타겟이 되니까 최근에 뭐 2,000원 하던 게 최근에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때 사상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소액주들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타겟 사서, 이거 어떻게 보면 올해는 M&A 장사를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적대적 M&A 하기 위해서 뭐 시주총을 열어서 뭐 이사진 교체를 시도를 하기도 하고, 이 방림이나 대한방직 같은 경우에 이런데 이거 외에도 찾아보면
그런 회사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뭐 이런 자산주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주가는 많이 하락했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계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타겟이 되는 거죠. 뭐 그 중에서도 배당도 주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럼 배당도 받고 이 자산주를 내가 싸게 사서 그러면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 자산주들이 빚을 발해요. 왜냐하면 현금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싼 것들을 축적할 수 있거든요. 다른 회사를 사건다든지 새로운 신사업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계기가 되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자산주들은 또 타겟이 될 수 있다.